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수연의 사연 낭독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자유로운 댓글 참여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얼마 전 길고 긴 이혼 소송이 끝나 드디어 도장을 찍었네요. 아이 둘 있고 현재 경기도 모 신도시에서 브런치 사업 중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벗어나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듯 하네요. 10년 전 딱 이맘때네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꽃길만 걸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결혼이란 것은 신경 써야 할 일들 천지더군요. 저는 결혼할 당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겐 결혼 안 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다더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한테 기댈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시어머님께서 저희 결혼하기 전 그러셨습니다. 우리 딸은 계속 자리 못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카페나 식당이라도 차려주려고.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은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끼리 알아서 독립해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돈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아 보금자리 구해도 상관없었지만 제 친정에서 그걸 안타까워 하셨어요.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타입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기에 돈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제 시댁이 걱정스러우셨대요. 그래도 제 남편이 공무원이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자식 이길 수 없어 쌍수 들고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수 들고 환영받은 사위는 아니에요. 그래도 딸 생각해서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증여해 주실 돈이라면서 제 명의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아예 매매해 주셨습니다. 세금과 복비까지 친정에서 다 처리를 해 주셨고요. 그러자 시댁에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 그냥 장사하신다고 하지 않았니? 어떻게 7억이 넘는 현금을 턱턱 내주실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다시 봤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어엿한 경찰 공무원이고 훤칠하잖아. 그런데 너는 그냥 저냥한 회사 다니고 키도 짜리몽땅해서 사실 마음에 영 안 들었다. 그래도 사람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더니 네 친정이 그리 부자인 줄은 몰랐구나.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네요. 제 외모가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무시받을 정도는 아닌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우받게 되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양가에서 그닥 환영받은 며느리이자 사위는 서로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제 자식이 가장 잘났고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즉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걸 시댁에서 알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요상한 언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간간히 아는 사람 통해 알바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신우를 시모가 자꾸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혜인이가 이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어디 마땅한 곳 없을까? 글쎄요. 서울로 알아보시는 거죠? 혼자 살기 괜찮은 곳은 저 예전에 살던 수서도 괜찮고 잠실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 비싸잖니. 그리고 우리 딸이 아직 제 손으로 밥도 한번 지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혹시 네 신우랑 1년만 같이 살 생각 없어? 그 말에 저는 뒷목에 찌르르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돼요.
신우랑 합가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그런 점에서 너무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저의 신우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무 남처럼 선 긋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제 말투 지적하며 좋게 거절하면 어디가 덧나니?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니? 너무 큰 상처구나. 라고 하시며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 전화 걸어 하소연하셨다더군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서운하다며 한 소리 하고는 시댁에 같이 사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부부싸움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럼 다짜고짜 신우를 우리 집에 보낸다는데 어떻게 돌려 거절을 할 수가 있겠냐고 따지니 남편이 그래도 제가 너무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신우 데려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본인도 지 여동생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서 괜히 저한테 화풀이하고 기선제압한 거였어요.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며 싹싹 빌었기에 그냥 넘어간 사건이지 그 일로 시어머니를 좀 경계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신우랑 같이 살며 불편해하면 제 친정에서 신우 단칸방이라도 하나 더 얻어주지 않을까 하는 속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저도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며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처럼 집 대출금에 허덕이지 않게 되니 외벌이로도 그럭저럭 여유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밖에 나가면 처가에서 집 사줬다며 자랑 늘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자랑스러워했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저희 친정 가면 남편이 잘하려고는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부려서 그걸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남편의 속이 밴댕이 같다 느꼈지만 그래도 친정에 깍듯이 자라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애 둘 낳고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랑은 그럭저럭 싸우고 풀리긴 해도 시댁 얘기가 얽히면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살다 보니 느꼈는데 제 시모가 보통 또라이가 아니더라고요. 남들처럼 뭐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안부 전화를 자주 해라, 아들 밥 잘 해먹여라 등의 시모갑질은 예산일이었네요. 시댁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고 시댁 아파트도 아직 대출이 4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모두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늘 한탄하셨어요. 나도 전업주부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 평생 돈에 쫓겨 일만 하다가 죽을 팔자인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집에서 편하게 노는 게 부럽다고 하셨어요. 아들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다 양가 부모님이 다 멀리 계시고 또 시터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전업주부를 하는 건데 어머님은 제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그것까진 이해했어요. 어르신들,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본인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전업주부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비꼬면서 요즘은 완벽한 전업주부도 없다더라. 다들 집에서 부업하고 알바하고 그러면서 산다던데 너는 평생 편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집에서 놀려고만 하네? 라고 하길래 어머님, 대체 제가 뭘 편하게 산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편하게 살아볼까요? 편하게 살아서 애들 아빠 옷도 안 다려주고 아침밥도 안 해먹여 출근시킬까요? 라고 언성 높였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한 말이지. 백지장도 맞든다고 요즘은 남자 혼자 벌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내 말은. 라며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파트도 해주셨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던데 저희 쪽에서 오롯이 집 다 해온 거 어머님 꼭 이럴 때만 모른 척 하시네요.
저도 애 둘 낳고 결혼한 지 5, 6년 차가 되어갔을 땐 어느새 어머님의 이상한 말에 따박따박 반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제가 무섭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무서워하시는 게 낫죠. 조금이라도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저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시댁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대꾸하면 어김없이 시모는 제 남편에게 다 일러 바치더군요. 그것도 오바육바 해가면서 제가 안 한 말까지 지어내시곤 했어요. 시댁이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했다는 둥, 신우가 백수라 골치 아프다고 했다는 둥,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아들한테 이간질 하는 바람에 꼭 시댁 다녀오면 한 번씩 남편이랑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거짓말 하는 거 알고는 나중에는 지친다면서 시어머니 말도 안 듣긴 했지만 여튼 시댁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도움이 조금도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버님도 집에 관심이 없어 거의 밖에 돌아다니는 분이셨고 과묵한 성격이라는 핑계하 모든 갈등을 방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도 정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죠. 시댁은 이것 망가졌다, 이것 필요하다, 아프다, 힘들다 하면서 장남인 제 남편, 그러니까 저희에게 계속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씩 시댁에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임플란트나 자동차 수리하는 등의 큰 돈 들어갈 때는 어김없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버는 돈으로 본인 가족에게 쓰는 건데 뭐 어떻냐면서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시댁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상의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남편에게 서운하다 따지면 남편은 미안하다고는 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도 질려가던 차였습니다. 어머님이 결국 백수 미혼 신우를 안고 가겠다 결정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신우가 날이 갈수록 살만 쪄가고 연애도 안 해, 취직도 안 해, 집에만 있으니 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냥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생활비조로 달마다 50만 원씩 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아무리 직장 경험이 없어도 알바하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30대인데 어떻게 오빠네한테 손 벌려가며 사냐고 제가 따졌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가족끼리 좀 봐주라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준다는 입장이었고 남편 역시 달마다 50만 원씩이나 본인 집에 주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와의 싸움이 되니 자존심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합의 본 게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들도 먹성이 좋아 달마다 고깃값만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시댁까지 반 책임져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24평 낡은 구축 아파트였고 신우가 정식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방 한 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이 너무 작다 보니 신우가 매일 불평불만을 한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작고 낡아서 이사 가고 싶다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뻗쳐 올라왔습니다. 당장 돈도 없으면서 뭔 이사 타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합가를 하자는 건지 뭔지. 그래서 모르쇠 일관하며 시댁에 최대한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모르게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시댁 동네에 5년 된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님이 시장 오가시며 거길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저 아파트는 현관 들어갈 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다더라. 나도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싶어. 그게 내 평생 소원이다. 1층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런 말을 몇 번 하셨지만 모르는 척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 집을 매매하셨답니다.
남편이 우거지 죽상으로 집에 들어오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에 숨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캐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집을 사셨대. 지금 사는 집이 3억 중반인데 그거 팔고 옆 동네 신축 아파트로 가시겠다나 봐.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바로 매매를 하셨다면서 나더러 계약금 좀 넣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 말에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렇게 싸게 나올 집이 아닌데 부동산에서도 빨리 잡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보러 갔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그 집이 내년 되면 10억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매매를 했지. 지금 집 팔고 네 시아버지 시골에 있는 땅도 좀 팔면 얼추 돈이 될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계약금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니네가 넣어야지. 어차피 우리 죽으면 너랑 네 신우가 나눠 가질 집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화를 내며 그럴 돈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이 저 몰래 그 집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요. 너무 황당해서 개싸움을 했어요. 저는 이혼하자 울고불고 난리쳤고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노력하더군요. 싸게 나온 건 맞으니 일단 사두는 게 낫고 저도 어차피 애들 더 크면 맞벌이 할 테니 대출금 감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집 대출을 우리가 갚아드리자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갈 텐데? 아가씨는 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갚아? 그렇게 되면 내 동생은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야. 나중에 차익 나면 다 우리 몫이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응?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도무지 정상 하나 없는 집안이라는 생각에 이혼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친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걱정 끼치기 싫어 늘 좋은 얘기만 했는데 결혼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친정 부모님 붙잡고 울면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도 불같이 화를 내며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냐고 하시며 제 편 들어주셨고 애들 데리고 이혼하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불화를 핑계로 친정에 며칠 가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는지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하셔서 결국 받았습니다. 새아가 사돈댁 가 있다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적당히 하다가 들어오렴. 어머님, 저희가 왜 싸운지 모르세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얼토당토한 결정을 왜 상의도 없이 하셔서 저희한테 부담을 지게 하세요? 그래도 너희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잖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렴. 네가 많이 힘들어하면 널 도와주실 네 친정 부모님도 계시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댁 잘 사시잖니. 딸이 힘들면 돈 좀 주시겠지. 너도 여우같이 굴면서 손 좀 벌려봐.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부모라면 자식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못한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시댁집 대출금을 저희 친정에서 갚아주란 말씀이세요? 왜 우리 집이니? 나중에 다 니들 재산이 될 건데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일도 안 하잖니. 자기 자식이 10년째 전업하면서 사위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아마 사돈댁에서도 부채감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잘 사시는데 뭔 걱정이야. 나도 사돈댁 덕 좀 보자.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이없네요. 부채감이라뇨. 그러는 어머님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시고
사돈댁에서 집까지 해주신 거 보셨으니 부채감이 상당하시겠네요. 그러면서 말도 없이 돈 사고 쳐서 며느리 어깨에 집만 더 얹어주시고요. 제가 열받아 소리치며 따져묻자 어머님이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아니, 너 내가 왜 그렇게 삐딱하니? 어른이 그런 말도 못하니? 너 성격 참 별나다. 어머님 성격이 더 별나요. 그냥 가만히 좀 계셔주시면 안 되나요? 가뜩이나 모자란 시대 커버하며 사느라 저는 사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놀라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서운하다 난리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다 이야기했고 조만간 재산 분할해서 아예 갈라설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 첫마디가 그럼 우리 집은? 이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하고 끊었습니다. 시댁이랑 남편이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 친정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댁 영 끊고 살겠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극대노하며 당장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너 같은 인간 믿고 딸 내준 본인이 바보 같다 하시면서요. 정말 어이없는 게 남편은 시댁집 대출 못 갚으면 저희 집까지 팔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운운하며 공동명의를 한 해 만에 했었는데 그게 다 시커먼 속내가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 집 계약금도 이미 대출해서 낸 상황이라 빼도 박도 못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길래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처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반반 분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증거 다 들이밀어 남편을 유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결국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는 1,000만 원에 아이 양육비 다달이 60만 원 받기로 결정났습니다. 집은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소송 2년간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너무 열받는다며 변호사 한 분 더 붙여주셨어요. 그 덕분에 승소한 것 같고요. 승소 판결 나자 전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단해버렸네요. 더 볼 것 없는 남편도 저에게 뒤늦게 울고불고 빌며 집 달라는 헛소리도 안 하고 시댁이랑 연 끊고 부모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제발 다시 합치자 난리더군요. 제가 쌍욕하며 소리 지르니 다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애들은 아빠와 한 달에 2번씩 교섭 가지며 살고 있어요. 애들 통해 얘기 들어보니 어차피 감당 안 될 집이라 바로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집값은 내려갔고 문제는 바로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손해만 1억이 넘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고모도 대출금에 허덕여 결국 공장 나가 죽을 둥 살 둥 버티며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도 번 돈 거의 다 부모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더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의 돈 사고에 온 가족 파탄나 힘들어하게 된 거죠. 저도 참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빨리 탈출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제 이름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되어 이혼 후 신도시로 이사왔고 전에 살던 집 한 차액으로 작은 브런치 레스토랑 열었네요.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한 달 매출 1,200만 원이 넘었네요. 모든 게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속 썩이게 만든 죄 평생 갚으며 효도하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애들 살뜰하게 챙기며 남은 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돌싱인 미용사입니다. 요즘 이혼한 사람들이 많긴 하네요. 저도 1년도 안 되어 바로 서류 정리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 빼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괴상하고 숨막혀서 이혼했는데 절대 후회 없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진로를 찾아 미용 전문 학원에 다녔고 20대 초반부터 일했습니다. 흔히 공부를 못하는 여학생들이 많이들 흘러 들어가는 직업군이라고 편견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헤어스타일 미용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 하에 바로 적성 찾아 갈 길 갔습니다. 아빠가 제 나이 20대 초반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와 제 남동생 그리고 저 모두 한동안 슬픔에 빠져 방황했지만 이내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업하시던 아빠가 물려두고 가신 유산 그리고 보험금으로 여유롭게 살았어요. 부모님은 사는 아파트 말고도 빌라 한 채를 하나 더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를 주고 계셨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저 20대 중반에 5천만 원 정도 투자해 샵을 따로 차려주셨고 그 덕분에 돈도 많이 벌며 제 역량 마음껏 펼쳤습니다. 보통 월 순수익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가져갔고 성수기엔 1000만 원도 찍어봤네요. 능력 있다고 소문나니 주변에서 저를 소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남편도 그중 한 명입니다. 고객 중에 전문직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지인 중 한 명이 회계사라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큰 기대 않고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 연애하게 되었고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엄마가 저를 반대하셨어요. 직업이 별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용 일을 하며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돈도 또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서 단 한 번도 미용사인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이없는 반대를 당하니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 나도 안 하겠다며 헤어지자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결혼 반대한 건 못 들은 걸로 하자더군요. 좀 황당했어요. 이렇게 쉽게 허락할 거면 뭐하러 반대하셨나 싶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기죽이려고 일부러 한 번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집도 잘 산다고 하고 돈도 꽤 버는 어린 여자인데 본인 아들한테 혹시라도 기세 등등할까봐 괜히 한 번 자존심 꺾어놓으려고 반대를 하셨다더군요. 그걸 진작 알았으면 파혼했을 텐데 결혼식 1주 전에 저 불러다 놓고 시모가 술 취해서 말하더군요. 참 황당했어요. 결혼은 그냥저냥 무난하게 치렀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3억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세 아니고 매매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네요. 남편이 모은 돈 2천만 원에 제가 모아둔 돈 1억 2천 가져갔고요. 남편은 회계사 시험 준비하느라 20대 때 돈을 많이 썼고 회계사 시험 붙고 난 이후에도 바로 일을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 1억 해주신다고 했고 저는 친정에서 가전 가구 명목으로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엄마가 더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엄마가 저 미용실 내주신다고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샵을 차려주셨는데 더 신세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걸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사니 친정엄마가 제게 해주실 건 이미 다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그게 너무 거슬리셨나 봐요. 저한테는 티내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시어머니랑 신우랑 뒤에서 저를 엄청 씹으신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나쁘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친정에서 겨우 5천만 원 갖고 왔다고요. 어쩐지 집 보러 갈 때 시모가 따라왔었는데 표정 완전 썩어서는 계속 태클 거시더라고요. 몇 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평수를 넓혔네 마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저희가 더 열심히 벌어서 넓혀가면 되죠. 라고 했더니 시모가 입꼬리 한쪽을 올리시며 그래, 며느리가 돈 많이 번다니까 믿어볼게. 라고 비아냥 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냥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내내 표정 굳히며 정색하고 앉아 계시더니 나중에 오열, 아니 통곡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우셔서 촬영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 바람에 식장 하객들이 웅성거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필요연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주정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소개해달라고 한 여자들이 줄을 섰었는데 약사, 교사, 세무사 다 있었는데 왜 하필 미용사야? 미용사는 같은 사자라도 느낌이 다르잖아. 그 바람에 어머님 근처에 앉아있던 하객들 전부 눈치 보며 뒷말했다더군요. 그것도 저는 식 다 끝나고 나서 친구들 통해 들었습니다. 어찌나 망신이던지요. 그 때문에 남편이랑도 신혼여행 가서부터 대판 싸우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많이 애지중지 키우셔서 그래. 내가 공부 오래 해서 기대감도 있으셨고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그럼 귀하게 자란 딸 아니냐고 맞받아 쳤더니 그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아무튼 비싼 돈 주고 간 신혼여행에서 둘 다 말도 안 하고 퉁퉁 불어있었고 신혼여행 스냅 촬영하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 안 찍고 왔어요. 그 정도로 시작부터가 최악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왔다는 거 아신 시어머니가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싸운 것 같으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사과 들으니 기분이 좀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잊고 잘 살겠다고 했죠. 약간의 앙금은 있었지만 결혼 생활 무난하게 했고 저도 미용실 열심히 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댁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가까이 살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꼭 제가 직접 식사를 차려주길 노골적으로 바라시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며느리 밥 좀 먹으며 지내고 싶다면서요. 저는 미용실에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 넘어 퇴근합니다. 그래서 쉬는 휴무일에 시댁이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밥하기 싫었어요. 혼자 살 때도 밥 해먹은 적 없습니다. 일할 때도 늘상 시켜 먹는 게 버릇이라 요리를 잘 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남편보다 더 벌고 더 오래 밖에서 일하는데 제가 집안일까지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요리도 남편이 조금 더 하거나 거의 사 먹기로 협의하고 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현모양처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저에게 요리를 강요하셨어요. 세아가 밖에서 일하는 여자도 멋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심하니 네가 요리를 해야 해. 퇴근하면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거라. 어머님 그 말씀에 제가 여자가 더 세심하다뇨. TV 나오는 요리사들은 대다수가 남자인데요. 그리고 현수 씨 요리 잘해요. 저는 정리정돈을 더 잘하고요. 서로 잘하는 것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 말대꾸한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말하면 네 하고 듣는 거다. 친정엄마가 많이 바쁘셔서 안 가르쳐 주셨나 보다. 라고 비꼬시는데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어머님이 자꾸 간섭을 하셨어요. 저희 신혼집에는 스타일러도 있고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다 있었습니다. 요새는 맞벌이 가구에게 필수 가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다 못마땅하셨나 봐요.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하고
설거지는 직접 손으로 빡빡 문질러 해야 하는데 모든 걸 기계로 하면 사람은 뭘 하냐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놈의 여자가 타령이었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집안을 가꿔야 하는 법이다. 기계에 그렇게 맡겼다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 부지런 떨어서 현수 씨보다 돈 더 벌잖아요. 그리고 둘 다 일하는데 그럼 그 돈 벌어 어디다 써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 돈 버는 거죠. 저나 현수 씨나 둘 다 집안일 하기 싫어해요. 집에 오면 파김치라 움직일 힘도 없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리며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할 말은 하고 싶었어요. 결혼한 아들네 집안일에 일일이 간섭하려 드는 것도 짜증났고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옥죄려 드는 게 너무 숨막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도 똑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하며 저 기분 나쁠 말을 해도 남편은 혼자 너스레 떨며 엄마가 아직 마음속으로 날 독립 못 시키셨나 봐. 어른 맞춰드려야지. 자기가 귀찮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라. 며느리가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중엔 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실 거야. 내 주변 보면 다들 그렇던데? 라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허탈하다가도 집에 오면 불 켜진 거실에서 남편이 고생했다며 맞아주면 까끌까끌한 마음도 금세 풀리더군요. 다만 고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습니다. 화장실이랑 싱크대, 도배랑 마루까지 아예 들어엎어 싹 고치려던 계획이셔서 아예 턴키로 작업을 맡기셨어요. 3주 넘게 소요된다고 하셔서 엄마는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예약하셨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관계로 엄마가 환불을 받고 일찍 나오게 되셨습니다. 다른 호텔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정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2주 지내시는 건 어쩌냐고 여쭈었더니 엄마가 사위한테 패 끼치는 게 싫다며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장모님 모시고 오시라 하길래 제가 한 번 더 전달했더니 엄마가 못 이기는 척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랑 딱 2주 같이 살 예정이었고 저녁에 혼자 남편이 장모님이랑 계실 거 생각해 근무도 단축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저희 집 계시면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해주신다고 했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사니 고등학생 때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남편도 친정엄마가 집에서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니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무일에 저녁 먹자고 연락 오셨길래 그럼 친정엄마가 집에 계시니 같이 식사하시겠냐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시다고? 언제부터? 왜 말 안 했니? 3일 전쯤부터요. 집 리모델링 하시는데 거처가 없어서 호텔 일주일 계시다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어요, 어머님. 그래? 얼마나 계시는데? 2주만 계시다가 가시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말로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딱 2주만 계신댔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어머님이 불쾌하다는 듯이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내가 니네 집이라도 불시에 갔다가 안사돈 마주치면 어쩌려고? 라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한 번도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오신 적이 없으니. 그거야 니 눈치 보느라 늘상 연락하고 갔던 거고 내 아들 집 가는데 꼭 연락하고 가야겠니? 이제 슬슬 니네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겠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두신 다음에 말없이 오고 가고 할 계획이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자 어머님이 본인도 기분이 별로라면서 끊고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저희 집 계시는 2주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으셨어요. 식사하자고 했더니 아예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집 계시다가 집 리모델링 끝나서 본가로 가셨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손님 가실 때까지 소파에 앉아 팔짱 끼고 저를 내내 째려보시더니 손님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니네 친정엄마를 집에 들여? 그것도 2주씩이나?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님, 친정집 인테리어도 갑자기 시작하게 됐고 원래 저희 집 오시려던 계획도 아니었어요. 일이 생겨서 갑자기 들어오시게 된 거라 어머님께 굳이 말씀드릴 시간도 없었고요. 그건 그런데 제가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뇨?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지며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니네 집 돌아가는 사정은 훤히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내 아들 집에서 2주나 있겠다는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는 제 친정엄마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사정이었어도 똑같이 저희 집 와서 편히 머무시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길 가르쳤을 거고요. 니네 친정이랑 우리는 얘기가 다르지? 네? 왜 달라요? 저 역시 화가 난 얼굴로 언성을 높여 묻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럴 거면 니네 친정에서도 똑같이 1억을 해갖고 오든가. 1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아님 땅 파면 나오나? 우리도 아들 장가 보낸다고 뼈 빠지게 벌어서 모아둔 돈이야. 안 싸돈 편히 쉬시라고 해준 돈이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수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근조근 저를 타이르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생각이 너무 얕다며 본인이 잘 가르쳐 줄 테니 시어머니 생각 너무 서운해 말고 들으라.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주말 정도 오시는 건 괜찮지만 2주나 계시는 건 꼭 시댁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네요. 시어머니가 불쾌해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맞아요. 1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죠. 그런 귀한 돈을 저도 갖고 왔잖아요. 그건 잊으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시더군요. 돈도 제가 더 벌어 결혼할 때 훨씬 많이 갖고 와. 제 친정엄마가 뭐 때문에 딸 집 오는데 눈치 봐야 하시는데요? 어머님도 저희 집 비밀번호 당연히 알고 살 생각이셨다면서요. 우리 엄마도 그럴 만한 자격 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저 말대꾸하는 거 전부터 보기 싫었는데 결국 일을 내냐며 제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용사라 상스럽고 못 배워먹은 티가 이렇게 나는 거라며 진작 결혼 반대할 걸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아들이 아까워서 미치겠다며 분통 터져 하시는 시어머니 그 얼굴에 대고 제가 외쳤습니다.